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화요일 모닝앤울산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마지막까지 출마 시기를 관망하던 국민의힘 박천동, 울주군 이순걸 군수 등 2명의 현역 단체장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단체장 지방선거 대진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출마 시기를 저울질하던 국민의힘 박천동 북구청장과 이순걸 울주군수가 각각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북구청장과 울주군수 재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제4대 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박천동 북구청장은 이번 구청장 재선 도전을 통해 민선 8기 재임 기간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을 지고 마무리 짓겠다고 했습니다. 비전은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결과는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일상이 자부심이 되는 인류도시 북구, 저 박천동이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젊은 북구를 위한 중단 없는 발전, 저 박천동과 함께 북구의 위대한 미래로 다시 한번 나아가 주십시오. 울주군 이순걸 울주군수는 울주군수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울주군 범서읍 구영뜰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구영뜰 공원을 출마 회견장으로 선택한 데는 울주 군민들의 최대 수건 사업 중 하나인 구영뜰 공원 조성 사업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삶의 현장을 누비며 울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시작한 변화를 완성해야 될 시기입니다. 중단 없는 울주 국민행복시대 완성, 저희 순근이 끝까지 책임지고 해내겠습니다. 이들의 가세로 소속 정당이 없는 교육감은 물론 울산광역시장과 5개국은 단체장, 여야 대진표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국민의힘 김두겸, 조국혁신당 황명필, 진보당 김종훈, 무소속 이철수, 박맹우 예비후보 등 6명이 나섰습니다. 중구청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태환, 국민의힘 김영길, 진보당 장현수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고우근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 중입니다. 남구청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국민의힘 이면철, 진보당 김진석, 개혁신당 방인섭 예비후보 등 4파전이 확정적입니다. 동구청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대연, 국민의힘 청기혁, 진보당 박문옥, 노동당 이장우, 자유와혁신 손사모 예비후보 등 5명이 나섰습니다. 북구청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동건, 국민의힘 박천동, 진보당 이은영 예비후보 등 3파전이 확정적입니다. 울주군수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시욱, 국민의힘 이순걸, 조국혁신당 윤덕건, 진보당 강상규 예비후보 등 4명이 나섰습니다. 소속 정당이 없는 울산교육감 선거에는 구강열 김주홍 울산대 명예교수, 조용식 전 노키재단 이사장 등 3명이 나섰습니다. 울산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5개 구군 단체장 선거 모두 단일화가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입니다.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있을 본후보 등록까지 민주와 진보, 보수 진영 간 단일화가 어떻게 정리돼 가닥을 잡을지가 이번 선거의 최대 관건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어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선 6.3 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들의 기자회견이 잇따랐습니다. 무소속 박맹우 시장 예비후보는 공천 개입 의혹, 금섬의 사조직 의혹 등을 거론하며 김두겸 시장의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김종훈 시장 예비후보는 어린이날을 맞아 빈틈없는 돌봄과 두터운 복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단체장 출마와 공약 발표가 잇따랐습니다. 남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개혁신당 방인섭 시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생활불편 민원 72시간 해결 시스템 등 3대 생활 밀착 공약을 발표했으며
국민의힘 청기옥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시내버스 요금 50% 인하와 성장기 학생 아침밥 제공 등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자신의 네 번째 공약으로 주차장 확대와 보행 안전 개선 등을 공약했고, 개혁신당 윤덕권 울주군수 예비후보는 울주권역 어르신에게 통신비 영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편 진보당 김진석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민주당 최덕종 예비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 예비후보의 문호철 대변인은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의 이딴 주장과 활동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특히 태화강둔치 텐트 구조물 철거와 설치가 예산 낭비라는 주장에 대해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시민 호도라고 주장했고, 유튜브 방송에서 협박을 받고 있다면서 제시한 방검 셔츠와 관련해 김 후보가 선정적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시당위원장은 SNS를 통해 살해 협박을 받은 김상욱 후보가 방검복을 입은 것을 두고 비난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정치 테러를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울산 웨일즈 프로야구단이 강한 햇빛으로 인한 시야 방해와 무더위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달 주말과 공휴일 홈경기 시간을 변경합니다. 울산 웨일즈는 오는 16일에서 17일, 삼성 라이온즈전과 오는 23일에서 25일, 소프트뱅크 호크스전의 경기 시작 시간을 기존 오후 1시에서 오후 5시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단은 이번 달 이후에도 서머리그 시작 전까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주말과 공휴일 경기 시간을 지속적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울산항을 통해 반입된 원유가 전년 대비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항에 입항해 반입된 원유 통관 실적은 2,186만 배럴로 지난해 월 평균 대비 41% 감소했고, 직전 3개월 월 평균과 비교해서도 40% 감소했습니다. 원유 반입량이 감소한 것은 중동산 원유의 주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으로 분석되며, 실제로 울산항에 입항한 반입 원유 가운데 중동산 비중은 70%로 지난해 88%보다 크게 낮아졌고, 지난해 12%에 그쳤던 비중동산 원유 비중은 30%로 확대됐습니다. 이슈앤피플 이번 시간에는 구현희 기자가 현역 시장으로 재선에 도전한 김두겸 국민의힘 울산시장 예비후보를 만나 출마의 변과, 공약 등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6월 3일에) 있을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출마 회견을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하신 것을 봤습니다. 출마 회견 장소로 이 태화강 국가정원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이제 울산 생기고는 가장 큰 국제 행사가 국가정원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이 완벽하게 좀 이 국제 행사를 치러야 되겠다 싶어서 국가정원에서 제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잘 치러야 되고 또 시민들에게 치르고 난 뒤에는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의지를 담기 위해서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자, 선거라는 게 현역 프리미엄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시장 사퇴 시점이 계획하셨던 것보다 빨랐던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예상보다 늦어졌습니까? 당초에는 제가 4월 2일 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직무를 그만둘라 했는데요. 네. 제가 4월 29일 날까지 의회가 열렸습니다. 11시까지 열렸는데 그래 추경 끝나자마자 제가 당일날 출마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자, 지난 4년간 울산시장으로서 이뤄낸 성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울산의 특징이 산업수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존 갖고 있는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을 어떻게 고도화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이것만 쭉 가지고는 먹고 사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성과 중에 가장 큰 게 제조업도 제조업이지만 AI를 울산에 입점시켰다. 네. 이 알다시피 데이터 센터가 한 지금은 7조 정도 되는데요. 이게 공장이 다 짓고 나면은 앞으로는 약 100조 정도 투입될 만큼 1기가 정도, 지금은 100와트인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AI 수도가 울산이 될 것입니다. 자,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이 시달리셨죠?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 시내버스 이거 말씀만 나오면 사실 머리가 아픕니다. 뭐 한마디로 말씀한다면은 어느 시장이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자 정책을 펴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네. 불가피하게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전체로 본다면은 지난 민선 7기 때 송철호 시험 시절에 이미 용역이 됐습니다. 네. 그러나 트램이 들어오고 난 뒤에 버스 교통 체계를 바꾼다면 더 혼란이 가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램 오기 전에 우선 버스부터 교통 체제라든지 여러 가지 체계를 좀 바꿔놓고 안전을 시켜놓고 트램이 오면 또 트램이 도입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혼선을 시켜야 되겠다, 혼합을 네.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시행을 한 건데 제가 이래 전체를 보면은 아직까지 환승에 대한 개념 같은 게 아직 익숙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버스 노선은 이대로 완결체가 아니고 계속 진화를 한다. 계속 바꿔 나갈 것이다. 또 우리 시민이 불편하다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네. 조절할 생각입니다. 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다른 시장 후보들은 지난 4년간의 울산시정 후보님이 추진한 여러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자, 이를테면 학성공원 물길 복원이라든지 태화로 스카이워크 사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심지어 일부 후보는 이 트램에 대해서도 지금과 같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시민 공론화 전문가 재검토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정책의 면면을 본다면은 그렇게 뭐 저도 언론 뭐 지면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만은 지적 당할 만한 그런 정책이 아니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학성공 물길 복원 사업은 뭐 외성 복원이라고 그렇게 아예 단정을 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대가 중구 일대 구도심제가 새로운 개발 여러 개 생기는 겁니다. 이게 복원이 된다면은 복합센터가 될 겁니다. 옛날 물길을 복원하는 겁니다. 트램 부분은 오랫동안 저희들 지하철이 없지 않습니까? 네. 유일한 관계성이 없는 게 울산인데 이 트램 관계는 이거 역시 또 송시암 씨한테 시행을 했는 거고 네. 계속 제가 이거는 이어가는 부분입니다. 스카이워크는 외곽에 다른 지역에 보면 다 있습니다. 다른 이 지역에 가보면은 그러나 도심 내에 접근이 아주 용이한 부분에 있는 건 울산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상인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시라는 게 그러한 부분이 그냥 도시 하나의 인프라 구축입니다. 도시가 갖춰야 될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다.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부산, 울산, 경남 행정통합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울산을 제외한 부산과 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입장이세요? 과거에 1997년처럼 경상남도 울산으로 회귀하는 것은 저는 뭐 당연코 반대입니다. 네. 그 당시에 우리 울산시 지위라든지 재정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정부를 받는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 손해가 많았습니다. 네. 다만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게 통합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목적이 뭐냐? 바로 이 지방 정부가 소문을 맡고 지방 정부가 서로 독립할 수 있도록 잘 사자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부합을 해야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신 이유이기도 할 텐데 앞으로의 4년 울산시장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과 해결할 과제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울산은 뭐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조업은 어떻게 또 더 성장시킬 것이냐, 또 미래 사업인 AI를 어떻게 성장하고 정착시킬 것이냐, 모든 이 산업의 AI 제조 산업 제조가 어디 이 도입이 안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네. AI와 관계되는 부분 울산이 거의 다 지금 들어오고 있고 R&D 사업도 저희들이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과 AI는 같은 부분을 본다면은 이 투트랩으로 하나는 문화체육 관광 쪽으로도 천혜의 자익 여건이라든지 그럴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발해서 투트랩으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 풍요로운 울산과 또 체감의 행복을 느끼는 그런 울산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네. 자, 지금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5월 13일까지 후보 단일화하겠다고 합의한 상태입니다. 자, 반면 국민의힘은 이 공천 결과에 반발한 이 박맹우 전 시장이 탈당하고 또 단일화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완주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 단일화 여지가 전혀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유, 단일화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는데 아무래도 그 단일의 주체는 제가 아니고 박명호 전 시장님이신데 네. 시장님께서 그 하여튼 뭐 좀 넓은 마음으로 하여튼 협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계신다면은 단일화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있다면은 뭐 시장님 말씀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고 네. 그 방법으로 수용을 할 겁니다. 네. 자,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아쉽습니다만 더 자세한 얘기는 추후 저희가 따로 후보자 대담을 마련할 테니까 그때 듣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울산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참으로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또 열심히 일한 만큼 일도 잘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4년 동안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은 보다 나은 울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일 잘하는 김두겸 믿고 다시 일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울산박물관은 월 가정의 달을 기념해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 올해 제1차 특별전 울산 결혼백서를 마련합니다. 결혼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단순한 전통 혼례 문화 소개를 넘어 가문 중심의 전통 혼례가 도시 성장과 함께 개인 중심의 현대적 예식으로 변화해온 과정을 추적합니다. 전시는 1부 예로 허락된 인연을 비롯해 2부 혼례 공동체의 기쁨, 3부 도시가 바꾼 결혼 풍경 등으로 구성돼 결혼의 가치 변화를 살핍니다. 유니스트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보건복지부 주관 올해 K-메디스트 지원사업 신규 과제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유니스트 의과학대학원 백승재 원장과 고려대 의과대학 김태훈 교수가 연구 책임자로 참여해 오는 2030년 12월까지 5년간 의과학 융합 모델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두 대학은 융합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소를 설립하고 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공동 학위를 기반으로 의사과학자와 의과학자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북구청 사격팀 김덕훈 안일지 선수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트랩 종목의 김덕훈 선수는 선발전 내내 상위권을 유지하며 대표팀에 합류했고 스키트 종목의 안일지 선수는 올해 초 한국 신기록을 경신하는 등 기량을 입증했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은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일본 아이치현과 나고야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묵어고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 설립 공사의 설계 공모 당선작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설계 공모엔 모두 9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열린 공간을 제시한 에스파스 건축사 사무소와 다다 건축사 사무소의 공동 응모작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남구 묵어동에 위치한 묵어고는 다운이 공공주택지구 내 범사업 서사리로 이전될 예정으로 지상 4층, 총면적 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며 오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이 어제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구청 소유 공동 차량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중구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과 다문화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이용 가능 차량은 승용차 3대와 승합차 1대, 화물차 1대 등 5대입니다. 차량 이용료는 무료지만 유류비와 통행료, 범칙금 등 차량 이용 시 경비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공유누리 누리집을 통해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닝앤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